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준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했지만 개인의 매수로 낙폭이 조금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은 원래 기다리던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재밌다고 몇 번을 그렇게 보라고 얘기를 해서 없던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역시 기대감이 크면 영화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막판에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반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인의 갑작스러운 선물 매도가 매우 공포스럽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외인이 시장 예측 방향을 갑자기 바꾼 것인가요? 일단 오늘 그 외국인이 매도한 선물 양은 방향을 바꿀 정도의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7월이 되자마자 매도를 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뉴스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처음에 나온 뉴스는 아니지만 처음에 나온 현상은 달러가 어제 강세였습니다. 네. 달러만 올랐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어제 미국의 그 ADP 고용이 있었는데 고용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69만 2천 명이 나왔죠. 네. 이전치는 뭐 88만 명 정도 됐었고 그리고 전망이 60만 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망치를 많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달러를 강세를 보고 오늘 그 다른 이머징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6월 중순경부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달러가 언제부터 강세였냐면 6월 11일부터 갑자기 파운더가 급락하면서 그때 그 연준 회의 하고 나서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조금 내려가는 듯이 정체하는 듯이 이렇게 보이다가 어제 갑자기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0.3% 정도 넘게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달러를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오늘 매도를 한 건지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네, 예상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인지 오늘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기관 쪽에서 매도가 더 강하게 나왔는데 초반에는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의 매도가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나중에 생겼어요. 그렇다면은 기관들이 그 실적에 반응을 해서 매도를 많이 한 게 아닌가. 예. 뭐 그것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더 나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포드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3분기부터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포드가 공장을 또 가동 중단한다라는 오늘 아침에 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영향을 준 건지 예. 일단 선물이 매도가 강하게 많이 나왔다가 1조 원 정도 나왔다가 한 11시 정도부터인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가 갑자기 12시 전후로 해가지고 매도가 한 2천억이 쏟아졌는데 그때 나온 뉴스는 또 중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중국의 전력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시진핑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 내용이 조금 그런 걸 자극했는지 네. 일단 4번에 걸쳐가지고 예, 그런 흐름이 악재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일단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혹시나 해서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790명을 넘었는데 오늘 또 76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매도를 했는데 오늘 그 매수 업종이 바이오 제약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것도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네. 오늘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왔는데 어느 한 가지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초반부터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있었다. 이거는 미국발 뉴스
때문이겠죠. 그리고 12시쯤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왔다. 이거는 또 중국 때문일 거고, 그 나머지는 아마 그냥 그런 영향을 조금 더 보태는, 그런 힘을 보태는 그런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유럽에서 물가가 나왔는데, 물가가 낮게 나와서 6월달 물가가 원래 5월달에 2.0이 나왔는데 이번에 6월달은 1.9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리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없었고, 네. 그리고 뭐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떨어졌고, 뭐 잠정주택 판매 이런 것도 뭐 올랐고, 뭐 이런 거는 뭐 거의 대부분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어제 미국의 분기 그 곡물 재고량 발표도 있었는데 그게 뭐 거의 전 분기 대비해 가지고 반토막으로, 곡물 재고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G7 회의에서 그 결정한 그 최저 법인세율 거기에 대해서 스위스를 비롯한 몇 나라가 반발을 하고 있다. 못 따르겠다. 이런 식의 뭐 반응을 보인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왔던 이런 뉴스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고용 지표 때문에 달러가 강세였고 그것 때문에 외국인의 태도가 갑자기 좀 변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개인의 매수로 버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작정하고 매도하는데 지금 10몇 포인트 빠졌잖아요. 네. 그럼 하락했다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일단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미국 선물은 상승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뉴스는 호재였던 것 같은데 해외에 악재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미국의 선물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이게 악재인지 아니면 외국에는 그게 호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나쁘게 반응을 한 건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아시아 시장이 전부 다 빠졌어요, 오늘. 근데 대만은 장중에 살짝 플러스로 들어갔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오전에 빠졌다가 급락 나왔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는 플러스로 들어가는 뭐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 미국의 선물은 플러스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나라의 그 6월 수출이 548억 달러가 나왔다고, 상반기 수출이 3천억 달러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3천억 달러. 이게 26.1%가 증가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가 한 50% 정도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이 한 100% 정도 수출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6월 우리나라 제조업 그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53.9가 나왔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53.7에서 53.9로. 네.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네. 그 2분기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42.1%예요. 42.1%. 그리고 6월달 수출 증가율만 39.4%.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40% 이상 올랐는데 수출이 이렇게 물론 수출만 가지고 경제가 커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의 절반이 수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의 증가율이라면 지금 현재 주가 지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차이신 제조업 지표 발표됐는데, 그거는 52에서 51.3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나오고 나서 중국이 빠진 게 아니고, 그거 나오고 나서 중국이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뉴스가 중국의 전력난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지금 올해 또 폭염이 심해질 것 같다고 하는데, 지금 강둥성 같은 경우 그쪽에는 지금 전력을 배급을 하고 있어요. 배급제.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제조 시설들이 문을 지금 일부 계속 닫아야 되는, 제조 생산량이 계속 줄어드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게 이 전력난 때문에. 호주에서 원래 석탄을 수입을 많이 했는데 호주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호주 석탄을
거의 안 쓰려고 했었죠. 네. 근데 석탄 가격이 지금 2배 정도 뛰어가지고 해외 쪽에서 석탄을 구하기도 좀 어렵다. 예. 근데 원래 중국의 석탄 그 매장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신장이거든요. 거기 사막지대 거기. 예. 거기였는데, 일단 지금 중국이 이 석탄 때문에, 예. 전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 안 좋은 뉴스인데 오늘 중국은 또 뭐 그렇게 떨어졌다 올랐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미 알고 있는 뉴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공산당 그 기념식에서 시진핑 그 주석이 그 대만과의 통일을 얘기를 했어요. 네. 통일. 그거 얘기하고 나서 대만도 같이 빠졌거든요. 네. 지금 뭐 대만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예. 중국이 이 대만을 지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거의 뭐 미국과의 싸움에서 최대 쟁점이 대만일 가능성이 있는데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대만에서는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통일을 얘기하겠다는 건 예. 뭔가 충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뭐 그런 그 뉴스가 있고 나서 이제 주가가 선물 매도가 조금 더 있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온 뉴스는 스페인이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했다 얘기를 했는데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거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나쁜 뉴스는 아니죠. 네. 그리고 볼보가 또 미래차 로드맵을 제시를 했는데 뭐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뉴스니까. 네. 뭐 2차 전지하고 엔비디아하고 노스볼트와의 그 제휴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2030년까지 그 한 번 충전으로 1000km 가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좋은 뉴스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안 좋은 뉴스는 뭐냐면 오늘 밤에 오늘 이제 아마 저녁쯤에 나올 것 같은데 오페크 회의가 있어요. 오페크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감산을 결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50에서 100만 배럴 정도 이렇게 감산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만일에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동결이나 증산을 결정하게 되면 유가가 조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게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걸 무시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1년 중에 연중에 내일 오늘 밤의 회의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유가는 천천히 오르고 있긴 한데 일단 뭐 그런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월 초에 되면 그 고용 관련된 지표, 실업률 관련된 지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지금 오페크 회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가지고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거의 매도가 된 뒤에 천천히 그냥 유지가 되는 정도. 예. 추가로 더 밑으로 하락을 이렇게 밀어버릴 정도의 그런 매도가 아니었다. 오늘 나온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질 뉴스가 아니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만일 내일 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더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달러 강세가 오늘보다 더 많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투자 비중을 줄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 밤에 비농업 부문 고용 그게 또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68만 3천 건 정도 아니면 70만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보다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게 그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전망치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달러가 추가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추가로 강세를 가게 되면 일단 지수는 더 빠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적이 아마 7월 중순 이후부터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조정 시기가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때문에 기관들이 전기전자를 매도를 하는 걸 보니까 네, 실적 나오면 지금 매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실적 발표되는 시점부터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미리 매도를 했기 때문에 또 그때는 또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예상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따라서 달러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제 질문에도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고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원화가 약세일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지 않죠.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머징 시장에서 돈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달러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이게 싸지잖아요. 원화가 약세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환율이.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지금 환율에 들어가서 삼성전자를 한 10조 원 사가지고 한 10% 정도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1조를 버는 거니까. 네. 그런 매력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오겠죠. 네. 하지만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좋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좋은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섹터와 종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중국도 그 종목별로 움직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는 거의 업종별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효성그룹주들 계속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제약 쪽에 매수가 많았던 것 같고, 뭐 물론 코스피에서도 제약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게임 그 판호 발급한 것 때문에 게임들이 계속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민엔지나 더존 비존 같은 그런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또 좀 특이하게도 좀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 담배 광고를 못하게 하면서 편의점, GS 리테일하고 저기 BGF 리테일 이런 편의점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빠졌고, 그리고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 연료전지 선박을 그 개발해가지고 그 설계하는 거 승인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지 아니면 아까 스페인의 그런 뉴스 때문인지 오늘 두산중공업이나 원전 관련된 두산중공업이나 아니면은 두산 퓨얼셀 이런 그 차세대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올랐어요. 근데 CS 윈드는 빠졌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저께 뭐 목표가 하향해가지고 빠졌는데 이런 쪽은 또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최고의 관심주는 SK이노베이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LG화학처럼 배터리를 또 분사를 하겠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분사하는 거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호재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떼내면 이쪽 회사의 가치가 거의 뭐 없지 않느냐. 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이게 호재로 원래는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LG 화학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분리를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걸 지금 상장하려고 하는데, 이제 배터리를 사게 되면 이걸 사야 되잖아요, 상장하고 나면. 그럼 LG 화학은 이제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분리해서 만일 우리나라에 상장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배터리 사게 되면 SK 이노베이션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SK 케미칼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분리해냈으니까 백신을 사게 되면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를 사는 거지 SK 케미칼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긴 한데 그 과정상에 일단 지금 오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미국과 국내 시장 동시 상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장이 되기 전까지 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상장하고 뭐 이런 거는 기업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다른 삼성 SDI나 LG 화학처럼 좀 과대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2차 전지주가 아니거든요. 네. 오늘 반응은 조금 과도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조금 이렇게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빨리 빠져나와서 좀 관망을 했다가 들어가는 게 좋은 건데, 일단 뭐 앞으로는 그 이런 주식들이 또 급락하게 되면 또 매력도가 또 생기는 거니까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밤과 내일까지 시장이 약간 예측이 약간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